제가 이제 어제 들은 걸로는 모 지상파 방송사 금요일 시사 프로가 그게 뭐 이번에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결방이 될 수도 있다. 금요일 시사 프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또 다른 시그널.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같이 하는 시사 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 유튜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사 프로인데 다른 아이템을 잡고 있거든. 그렇지. 다른 아이템을 잡고 있는데 이제 그쪽 제작진한테 편성 쪽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건 뭐 미리 대비하는 차원일 것 같아요. 그렇지. 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금요일날 어떠세요? 이렇게 일정을 확인하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일정이 오는 사람들 있죠. 네, 보도 전문 채널에서 그래서 아니 뭐 금요일에 날지 목요일 날지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미리 잡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찌라시에 돌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도 미리미리 아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상파의 경제부 기자는 우리 최상욱 애널리스트라고 있어요. 부동산. 전화를 해가지고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기각됐을 경우 두 가지 다 리포트를 준비해야 하니 전문가 인터뷰를 좀 해달라. 라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뭐 이렇게 무슨 뭐 2주, 3주 전에 이렇게 하는 일은 없고 그럼요. 임박해가지고 보통 경제부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거는 참 될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머쓱한 상황인 게 아까 김민하 평론가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를 빨리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 대의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찬성하든 반대하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이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 사회 혼란이 계속되는 걸 바라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의견이 모여지면 당연히 이제 선고를 할 텐데 그러면 모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탄핵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기각해야 된다고 하는 재판관들이 많아서인 거냐? 그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뭐 대통령이 뻑하면은 계엄군을 투입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이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걸 원하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특히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법리 이게 일종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하나하나씩 전부 다 기각한다고 하는 의견들을 붙였단 말이에요. 선고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 또 따로 이렇게 판단들을 하나하나씩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보다 이번에는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길어졌어요. 이미 길어졌지. 그러니까 탄핵 선고문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문 글이 쫙 더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결정문 내용이. 네, 결정문에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논리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선례들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그걸 맞을 수 있는 게 박근혜 때는 오히려 쟁점이 뇌물 관련해가지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5가지 쟁점을 팩트 체크를 다 하면서 하나씩 또 확인하고 있다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 당시에 뭐 뇌물을 수수했냐 안 했냐, 뇌물죄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이거 하고 이번에 하는 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부분이 껴들어가가지고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제가 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맨 처음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평의를 진행하고 심리를 진행했는지를 그걸 먼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당시에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됐다는 점에 대하여 라는 부분에 대해 또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건 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피소추인의 주장들을 하나하나씩 앞단에 쫙 배치를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사유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해서 일괄해서 의결했다. 이게 지금도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번 경우는 이제 윤석열 측의 주장이 앞에 쫙 나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받아들였는지 이런 주장들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탄핵 사유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그래서 공무원 임명권 남용, 직업공무원제도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 대하여, 세월 사건에 대해서 생명권 보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 대하여, 뭐 이런 걸 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왜 위배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하겠다. 쭉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사라든가 이런 거에 협조하지 않고 이런 점을 볼 때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이 됐다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함으로써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얘기한 다음에 주문, 파면 그렇죠.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 의견이 당시에 3명의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냈거든요. 예. 보충 의견을 뭐 전체를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이러이런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그냥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사유도 5가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5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동안에 공정한 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이나 이런 것들 쫙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앞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 탄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또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재판관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재판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조율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된다는 거죠. 온진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절차상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기각이다. 그건 아니고 말도 안 중대 사유. 절차상 아니고요.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기각이다. 요 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자꾸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가령 지금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게 네. 국회가 탄핵 소추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결정문에 이제 담아야 되는가서부터도 아마 논쟁거리일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을 때 뭐 일사부재의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하였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윤석열 측에서 주장한 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거든요. 처음에 의결했을 때는 정기국회 중이었던 것이고 예. 그 다음에 2차 탄핵 소추안 의결할 때는 그 다음에 회기가 바뀌어갖고 임시국회를 연 다음에 의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사회 시간에 배운 건데 회계가 바뀌면 그냥 또 그렇죠. 동일 사안을 다시 넣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동일한 그리고 건을. 그리고 탄핵 네. 소추안의 내용도 예. 자기들이 주장한 거잖아요. 처음에 탄핵 소추안의 내용하고 네. 그때 무슨 뭐 왜 외교 관계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 뭐 해갖고 이게 안 된다 뭐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내용 등등을 빼고 정확하게 헌법 위반 그리고 뭐 내란 혐의 이런 걸 집어넣은 게 2차 탄핵 소추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안이잖아요. 그렇죠. 안도 다른 안이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는 이게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게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란죄를 빼가지고 탄핵 이게 무슨 뭐 뺀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이 와가지고 절차가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내란죄를 빼가지고 내란죄를 뺐으면 다시 의결해야 된다.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탄핵 심판도 박근혜 탄핵 심판도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의결해가지고 다시 했어야죠. 똑같이 했는데 이것도 다 논파된 주장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애초에 다 논파된 주장이고 안 맞는 주장이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된 것이 없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무슨 얘기를 결정문에 써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재판관과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요런 것까지는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재판관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논쟁거리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제일 중요하게 제기하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와가지고 예를 들면 곽종건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얘기나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됐다고 주장하잖아요. 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 조서 이거 채택하면 안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그거를 배제한 상태. 그러니까 그 진술 조서가 채택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버리면은 헌법재판소 그 심리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 사람들이 오염된 진술을 했다고 하는 점만 인정이 되면은 윤석열은
국회의원 첩보디시 안 내린 게 되는 거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이전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성질을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형사소송법을 얼마든 준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내용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선례로 이미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사이 형사소송법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아닥바닥 지금 우기고 있다고요. 그 부분도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100만 보 양보해가지고 그러면 곽종근 전 특성사령관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헌법재판소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가 재판관들이 모여갖고 이게 논의를 해본 결과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걸 받아들여줘서 이 두 사람 진술은 뭐 신빙성 다툼이 있으니 그럼 우리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결정했다고 쳐봅시다. 100만 보 양보해서 100보만 양보합시다. 네? 네, 뭐 100보만. 이거는 100만 보를 양보해야 뭐 성립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5개 쟁점 정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술이 관계된 쟁점은 마지막 쟁점 그치,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정치인들의 체포 이 지시를 했느냐 요 쟁점이에요. 나머지 4개 쟁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쟁점과 관련돼서는 이 헌법 위반에 포함되는 게 매우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5개 쟁점 중에 단 하나만 헌법 위반 사유가 되어도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곽종근, 이 홍장원 이 진술을 가지고 아무리 밀고 당기게 해봐야 탄핵인이 되느냐 마느냐하고는 제가 볼 때는 큰 저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라는 겁니다. 포고는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그거는 통치권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개몽령이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뭐 그거는 그들의 주장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위배 여부를 따질 때 그게 포고령을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건 금방 해산할 거기 때문에 포고령은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뒀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존인 대통령께서 우리 지존이 우리 지존 뭐 하늘 천상에 있는 분으로 요새 많이 천상에 묘사 있는 분. 트럼프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저기 저 하늘 위에 계시는 지저스랑 비슷한 레벨로 지금 생각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주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윤석열을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극우 진영에서. 그리고 트럼프도 역시 똑같은 대상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 반열에다 올려놓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본인들끼리는 이건 다 트럼프가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논리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얘기거든요. 뭐 이단들이죠. 이단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박동영님뿐만이 아니고 한두 분이 이렇게 오늘 발표 안 한다고 속보가 났다. 아 진짜? 나는 아닌데? 방금 아니, 뭐 발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속보가 어떻게 나와?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 반응이 나와야지 상식적입니다. 이 뭐냐면 발표 안 한 뭐냐면 예 말씀하세요. 연합뉴스 TV라는 데서 예. 가능성이 연합뉴스 낮다라고 TV인데도?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연합뉴스 어제 TV가 TV조선도 그랬어요 어제. 네,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연합뉴스 TV가 오늘 선고기일을 헌법재판소가 발표할 가능성이 낮은 걸로 파악됐다. 단독 이렇게 하고 그게 왜 단독인지는 제가 잘 그걸 왜 지금 모르겠지만 지네 머리에다 안 올려놨어? 그렇게 연합뉴스 단독인데? TV가 네. 아니 TV가 어제 TV조선도 TV가. 그랬다니까 TV조선도. TV조선도 그랬어요. 네. 뭐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렇게 오늘 이번 오전에 별로 안될 TV조선은 거라고. TV조선도 어제 보도에서 더 길어질 수 있다. 예, 오늘 선고기일 발표하지 않고 더 길어질 수 있다. 근데 오늘 연합뉴스 TV는 오늘 아침에 단독 이래가지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미치겠다. 마치 이제 짠 것 미치겠다. 같다. 연합뉴스는 이제 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행태가 굉장히 이제 친윤적이다 이런 비판은 많이 받아왔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연합뉴스 TV 뭐 TV조선이야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요. 문화일보도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문화일보에 허민 씨라고 있어요. 정치부 기자 오래 했던 허민 씨의 무슨 뭐 뉴스쇼인지 정치쇼인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도 그 비슷한 게 났더만 4대 4로 뭐 기각된다 뭐 이렇게 예, 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이게 속보가 떴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니 올리는 그러니까 그게 거구나. 속보거리가 되냐고. 그게 속보냐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 안 한다는 게 어떻게 속보가 되냐. 안 한다는 거 어디서 얘기를 듣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지 헌재가 모르겠는데. 공지를 우리 오늘은 안 합니다라는 공지를 올릴 수가 없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어제 올리고 그제 올리고 계속 올렸어야지. 오늘은 안 해요. 수요일 오늘도 안 해요. 화요일도 안 해요. 월요일도 안 해요. 이렇게 올렸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지를 올리는 거는 언제 합니다라고 공지를 올리는 거고 그 외에 뭐 가타부타 불필요하게 논쟁을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미쳤어요, 그걸 그걸. 제가 볼 때는 그 네.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오늘도 평의가 열려요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그럼 그렇지. 오늘 평이 열리는데 오늘 평이 열어가지고 바로 선고일을 지정한다? 좀 생각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오늘 안 할 가능성이 높네. 선고일 지정 공고를 안 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뭐 정보를 들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잘못한 거죠, 그건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 보도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이라는 건 없죠. 누구 말은 오늘도 없고. 평의를 이어간다고 하고 네. 그런데 정리할 쟁점이 많다고 한다. 그러니까는 가능성이 오늘 뭐 선고기일 발표할 가능성이 낮다. 이게 보도 내용의 전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가 그랬는지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그렇다더라. 네, 이게 지금 단독입니다. 그냥.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